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에 회부됐었지 않습니까? 그 혐의가 뭐죠? 6.13 지방선거에서 4월 22일과 5월 5일,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이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한테 벌금 150만 원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직을 유지하는 그런 판결이거든요. 100만 원 이상인데 90만 원 나왔어. 이거는요, 판사가 권영진 구해주겠다, 난 그 느낌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는 최민희 의원식으로 생각하면 벌금 150만 원 구형했으면 벌금 150만 원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150만 원 구형했을 때부터 말이 많았죠. 이게 감형이 예고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판부가 봐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예견이 됐던 건데, 재판부 판결문에서 전반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영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감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재판부가 그렇게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게 온정적이고 어떤 미리 그 마음을 짐작해서 용서를 하는,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처벌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식의 처벌은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온정적인지. 그렇지. 김진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은 법을 위반하려고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지만 나는 내가 필요해서 이 위법행위를 하겠다 해서 저질렀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의당 대구시당의 논평이 정말 기가 막혀요. 구형도 선고도 대구로 와서 가능했다.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구 검찰과 대구 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 요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 사건 관련해서 김부선, 김용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 도지사 사건 관련해서 김부선, 김용환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용환 후보가 김부선 씨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용환 후보에게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각 우리나라 대학의 법학과에서 가르치는 기초 중에 기초가 이런 거죠. 범죄 행위는 완벽한 범죄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범죄인 거지, 그 범죄인지 아닌지를 알았거나 몰랐거나, 안 그러면은 범죄의 의도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 이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행위 자체만 본다고요. 행위 자체가 범죄이면 그 범죄로서 처벌을 하는 것이지, 그게 범죄의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 범죄인지 알았거나 몰랐거나는 상관없는데, 김부선 씨 건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권영진 건도 마찬가지고, 그 피의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범죄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깔고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경미한 사안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선거에 나와서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봐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라고. 근데 권영진은 지금 선거가 한두 번 치른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권영진은 현직 시장으로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선거 자체가 이제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장도 예를 들면 김부겸 장관 같은 사람이 나갔으면 이겼을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 네. 다른 지역은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TK 중에서 대구는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4월 22일하고 5월 5일 날 치열했던 상황에서 현직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측면들 있잖아요. 네. 어떤 행사든지 다 간다? 왜 그 하다못해 어떤 구만 가문 있잖아요. 뭐 학교 행사, 뭐 유치원 행사, 어린이 행사, 노인 행사, 뭐 온갖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각 정당에 있는 그 현역이 아닌 당협위원장, 지구당위원장, 또 현역 의원, 올 사람 다 오고, 그중에 가장 우대받는 사람이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에요. 뭐 구 같으면 구청장, 시 같으면 시장, 이런 건데, 근데 거기 가서 아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자유한국당을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일반 행사장이 아니라 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어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 호소를 했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선거법 적용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선거 한두 번 치러본 뭐 베테랑이 아니면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알아요.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법이 적용되는 공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선거사무실에서는 떡 주는 것도 포크 안 주고 이쑤시개 줍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서로 아는 그 선수들끼리 모이는 공간에서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그걸
고의가 없었다고 모르고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는 건 그 정의당 논평이 정확하네요. 진짜 대구스럽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진짜. 특히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은 솔직히 AI 도입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판사 재량대로 맘대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특히나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00만 원 정도가 구형되면은 100만 원 정도 하면서 직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150만 원 딱 찍으면 거기서 어차피 법원에 가면 깎인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딱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 대구스러운. 그렇다고 대구를 폄하할 의도는 없는데 지금 공당에서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대구스럽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도 대구에서 이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은 진짜 화나실 것 같아요. 아무 죄 없으신 분들입니다. 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 1심대로라면 직을 유지 일단 되는 거지만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법부가 정말 우리가 화가 안 낼 수밖에 없는 게 최민희 의원 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최민희 의원은 당선자도 아니에요. 낙선자잖아요. 예. 낙선자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거예요.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어. 공약 사항이었죠. 그 당시에 남경필 도지사였죠. 경기본부 테크노밸리 유치 약속을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조하나 IC 신사를 확인했다. 이런 것이 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 건데 사실은 그게 그 당시에 최민희 의원 블로그에 가면은 다 사진 찍고 그것에 대해서 그 예. 펜날 만들어가지고 다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특히나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발을 빼는 거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다시 한번 이재명 지사와 김용환 의원의 그 요번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판단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사실로 믿은 거잖아요. 최민희 의원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사실이었고. 당사자들을 직접 예. 만나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었는데 당사자가 부인하니까 허위 사실이 돼버려가지고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건데 최민희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환 의원이 김부선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분당경찰서가 판단했다며. 그럼 그 논리 그대로 오면 최민희 의원은 도대체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열받네. 검찰이 최민희 의원한테 벌금 200만 원 구형. 의정부 지방법원이 최민희 의원한테 벌금 200만 원 선고. 그것도 이례적이죠. 200은 예. 초유의 사태래요. 그래서 그 서울 고등법원이 최민희 측이 낸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 일부 무죄로 판단해서 벌금 150만 원. 대법원이 그 150만 원 확정. 그래서 5년 동안 정치활동 못해. 아니 이런 판결이 어딨냐고. 내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권영진 같은 경우는 법이 족같은 게 이런 거라고. 내가 감형시켜주고 싶고 직을 유지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선의로 해석하고, 그리고 떨어뜨려야 될 사람은, 그래서 정치활동 중단시켜야 될 사람은 악의로 해석하고.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 달라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조계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판결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에 맡기는 거라고. 좋은 판사를 만나서 자기 사건을 좋게 해석해줄 만한 판사를 만나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면은 돈을 써서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재벌들이 하는 것처럼 그 판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도록 돈을 쓰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모든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화딱지 나는 일이에요. 같은 법전으로 가지고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달라지면 판결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권영진 대구시장 이번 판결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낙선한 당사자가 정치생 활동 못하게 하는 건 법원의 판결이 뭔가 진짜 이상하죠.